머니쇼입니다. 4월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돌아온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닝 시즌. 이 4월의 어닝 시즌에서 어닝 시즌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당신의 어닝 시즌 플레이를 어떻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4월은) 잔인한 달.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를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시기도 알고 있느냐고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는 너무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대학교 입학시험 칠 때 하도 외워서 알고 있습니다. 4월은 왜 잔인한 달일까요? 새싹이 돋아오고, 새싹이 돋아오는데 썰이가 내려서 어려운 삭돋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잔인한 달이라 이렇게 표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야말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왜 잔인한 달일까요? 4월은 1분기 실적이 꽃을 피우는 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달이다. 바로 4월은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기업은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해야 되고 주식도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해야 되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된다. 중앙은행과 싸워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4월에서 이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이 1분기 실적을 기회로 개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팔아치우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잔인한 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달에 투자 대응을 정말로 잘해야만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4월달 들어가면서 경계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계 심리가 바로 숨고르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4월에 대한 눈치 보기가 일단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지금 거의 제자리에 와 있지만 시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팅.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달러 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상품 가격 역상관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는 앞으로도 계속 정책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시장에서는 상품주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 원가 부담이 기업 수익을 까먹을 위험이 조심스럽게, 시장을 조심스럽게 하는 요인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월은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 잔인한 4월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4월에는 인플레이션 파이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년에도 항상 중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했고, 이것이 4월마다 차이나 쇼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은 차이나 쇼크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미국에서 약달러 정책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 강세가, 이것이 전 세계 시장의 인플레이션 파이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상품 가격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부담을 안고 있고, 이 금리 정책이 4월 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4월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그래서 약달러는 상품 가격의 강세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고 있고, 또 약달러는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아시아 통화 강세로 인해서 강세는 더 강하게 지속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원화 강세가 같이 합쳐지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매우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원화 강세가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서 다시 원화 강세를 더욱더 부추기게 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외국인 자금이 환투기를 위해서 또 환차익을 노리고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은 더욱더 원화 강세. 이렇게 원화 강세의 악순환이 되면서 악순환이라고는 꼭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원화 강세가 순환적으로 강화되면서 이것을 스파이럴 이펙트 이렇게 의식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화 강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까? 지금 1,800이 깨졌습니다. 1,100원이 왜 1,100원이 깨졌다 또는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수출업체들이 1,100원을 임계치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포스코 같은 대표적인 수출회사들이 1,100원 이하가 되면은 환방어를 해야 되고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방어적인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1,100원이 매우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탈했으니까 이것이 일시 이탈이냐 아니면은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인가. 지금 환율의 흐름은 인플레이션 파이팅, 금리 인상, 또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으로 봐서 다시 1,100원대로 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펀더멘탈 논리적 흐름으로 보면은 1,100원 이하 계속해서 1,000원 근처로 추세적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예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수출주에는 경계 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환율이 1,100원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면은 당신의 투자 전략은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포트폴리오 수정 전략은 큰 틀에서 수출주의 경계 신호가 울리고 내수주 쪽으로 관심을 좀 돌려야 된다. 그런데 내수주 쪽이라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수주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수주라도 인플레이션 부담에서 자유롭고 원화 강세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섹터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수주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때는 아니고 금융주와 가장 우선 시야에 들어오는 가장 만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고 금리 인상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외국인들이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주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매우 쉽습니다. 금융주는 외국인의 시각이 외국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대표 종목을 접근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금융업은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튼튼한 기업을 골라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기업. 은행이라면은 금융지주회사, 이런 튼튼한 기업들. 정권, 대표주, 삼성증권, 대우증권, 이런 것들이면 좋겠죠. 보험회사는 조금 다르군요. 보험회사는 펀더멘탈 가치가 가장 좋은 종목. 코리안리 재보험, 국내 독점 영역을 가지고 있고 실적도 매우 좋고 그야말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금융업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쉽게 외국인들의 시각에 들어오는 외국인 지분율도 매우 높은 이런 종목 코리안리 재보험에 대해서 한번 애널리스트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증권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 이태경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제목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제목이 좋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지금 글로벌 재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드화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 제일 기업 가치 확산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재보험 시장이 5년 만에 지금 하드화되고 있는 건가요? 재보험 시장은 사고가 일어나면 그럼 재보험료가 올라가고 또 재보험료가 올라가면 재보험 기업들이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나 아니면 일본 대지진 같은 대형 재해들이 대규모 보험금을 타먹는 아주
나쁜 뉴스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 다음 연도 그리고 또 그 다음 연도에 이익을 크게 늘려주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지진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참혹한 그런 그 자연재해였으나 재보험이라는 이 산업에게는 굉장히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 좋은 모멘텀이다. 이렇게 재무적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대지진이 오히려 재보험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리안리 실적도 매우 좋고 실적 대비 기업 가치도 매우 저평가됐는데 절대 저평가 상태에 있다. 이 회사의 실질 가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주가로는 19,000원 정도가 이 회사의 적정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과거 봤던 PBR 밸류에이션 한 1.3배 정도를 받아왔는데 1.3배 정도를 다시 회복을 한다면 주가로는 거의 한 21,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 절대 저평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 10년 동안 이 코리안리의 PBR 저점은 0.6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PBR은 0.8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 아주 주가가 많이 깨져봐야 이룰 것은 거의 없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상당히 저평가가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저평가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이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대증권 금융 담당 이태경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4월은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는, 기업 실적이 꽃을 피우는 달입니다. 그렇지만은 4월은 투자자에게 매우 잔인한 달입니다. 왜냐고요?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해야 되는 달이고, 그리고 기관의 수급과 싸워야 되는 달이죠. 여기에 영리한 대응을 해야만이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금리 인상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섹터에 집중한다면은 금융업이 가장 좋아 보이는군요. 금융업 중에서 가장 대표 기업 또 가장 저평가된 기업에 주목을 하십시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선보이는 코너죠. 지난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은 제 의상 보십시오. 범상치가 않습니다. 의상만큼이나 정말 알짜배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자산운용의 조승재 대표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종목이 이녹스였는데 이녹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수익률 어때요? 한 플러스 1% 정도 가까이 나는 모양인데요. 상대적으로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조승재 대표가 일단은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도장 한번 꽉 찍어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나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를. 그럴까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차트 한번 보죠. 차트를 보면은 약간 이틀 정도 조금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구조고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전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죠. 이동평균선이 모두 뭉쳐 있다고 하는 것은 힘의 균형이 아주 팽팽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위로 튀느냐 밑으로 깨느냐의 분기점이 아닌데 양봉이 나와서 거래도 붙고 해서 위로 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 있죠. 저게 반대로
만약 하면은 헤드앤더숄더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반드시 위로 간다고 장담을 아직 하기 어렵다. 아직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저게 기관들이 지금 최근 일주일간 계속 팔고 있다고요. 예. 그렇다면은 저게 올라갈 때 기관한테 어쩌면은 또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 된다면은 저게 잘못하면 그점에서 헤드앤더숄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위로 예,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장담을- 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이 아마 깜짝 실적이 나올 겁니다. 언제 그래서 나옵니까? 잠재적인 그런 실적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위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기관이 팝니다만 외국인이 계속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누가 더 똑똑할까 하는 게임이 되겠죠.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네, 기관은 팔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 이녹스였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리겠고요. 또 오늘 종목을 새로운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네, 지금 나왔네요.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인텍플러스가 제가 듣기로는 그 LED 장비, 일단 흔히 말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흔히 아닙니까? 예, 세 가지죠. 반도체하고 LED하고 태양광. 아, 테마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로. 이제 네네. 이런 IT 쪽에서 장비 쪽 회사들이 발전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반도체에서 기술을 닦아서 그다음에 LED로 넘어가서 태양광으로 넘어오는 그런 LED에서 흐름이죠. 세 가지 반도체까지 다 하고 있는 갔다가 거죠. 태양광의 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 라운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라운드는 저희가 총 3군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라운드는 일단은 먼저 가장 중요한 기업 가치겠죠.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Round 1. 네, 라운드 1 첫 번째 역시나 기업들의 실적 분석해보는 시간 먼저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는 좀 믿음직한 부분이 있나요? 네, 실적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이 종목이 우선 ROE가 한 35% 정도 되고요. 일단 뭐 웬만한 기업 중에서는 탁월한 수준이죠. 그다음 유보율도 한 400% 되는데 자본금이 한 44억 되고 오늘 시총이 한 830억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의 실적을 한번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면은요. 네. 2009년도 실적이 매출액이 160억 수준. 그다음에 2010년도, 11년도에서 작년도가 345억을 거쳐서 올해 400억이고 영업이익이 15억을 거쳐서 작년도 75억 그리고 올해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순이익이 2009년도가 26억에서 68억을 거쳐서 9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2009년과 2010년 여기 보면 매출액이 160억에서 335억으로 2배 늘었죠. 매출액이 2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5억에서 70억으로 5배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이 회사의 비용 구조가 고정비 부담이 낮고 변동비가 높아서 매출이 늘면 이익이 급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굉장히 사장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한 20% 정도만 느는 걸로 잡아놨는데요. 실제로 제가 회사 측에 가서 직원들하고 좀 알아보니까 직원들 생각들은 한 40, 50% 정도 증가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CEO가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느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장님. 일단은 보면은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실적은 좀 가시화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뭐 나온 실적은 뭐 매우 성장성이 뛰어나고 네. 좋습니다. 또 영역도 지금 매우 좋은 영역이고. 오랜만에 같은 얘기를 주시네요. 예,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가 문제죠.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고성장 추세가 얼마나 진행될지 아마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아마 확인을 아마 하게 될 것인데 네. 지금 이 회사의 고성장 추세가 다른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이런 업체들도 똑같이 고성장 추세를 같이 그러니까 이 고성장이라는 것은 경쟁사 대비 탁월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은 반도체 업황의 그 설비 투자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 다 같이 고성장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성장이 다른 회사와 경쟁사 차별이 없다면은 이 회사의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 가치가 이미 이 회사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회사만이 독특한 그러한 그 차별화를 주는 포인트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잠깐 대표를 말씀하셨는데 이 회사의 대표를 말씀하셨는데 네. 카이스트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카이스트 출신이고 1995년에 창업했는데요. 네. 창업한 지 한 17년 됐죠. 아, 네. 우리가 한 5년, 10년 되는 기업들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 17년 됐으니까 충분히 기술력도 쌓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얘기한 그 포인트, 네. 잡아놓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우리가 먼저 이제 사업을 잡아주세요. 걸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답장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 회사만의 독특한 차별점과 어떤 그 강점이 뭐 있겠느냐 하는 포인트. 그것이 없다면 당연히 고평가를 해줄 수가 없는 것 당연하죠. 네. 이 회사의 강점은 뭐냐 하면은 이미 그 반도체나 LED를 통해서 이 외관 검사 장비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D, 3D의 복합 그 검사 장비 쪽에서 기술력이 확보가 됐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안을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삼성 LED의 외관 검사 장비는 이 회사가 독점입니다. 삼성 LED라면 대한민국 대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독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회사의 기술력이 있다 하는 것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특허로 잔뜩 무장돼 있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을 굳혔다. 이런 측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건 또 우리 투자 포인트에서 우리가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태양광이라든가 또 반도체라든가 LED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새로운 신규 네, 지금 제품 그림이 만들었죠. 나와 있는 거 한번 먼저 읽고 가볼게요. 매출자가 네. 나왔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과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반도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LED는 삼성 LED하고 LG 이노텍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삼성 LED 같은 경우에는 독점 공급이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이 회사들 보니까 우리 MC께서도 보니까 몽땅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정말 다 그렇죠? 들어있어요. 네. 기술력 인정받아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일단은 기술 진입 장벽을 만들었다. 그런 관점이시거든요. 예, 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차별화 포인트가 얼마나 강한가 이것은 아마 1분기 실적에서 아마 확인되지 않을까. 뭐 그것은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허가 많다든가 또는 어떤 삼성이든 LG든 독점 계약을 맺었다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계속 국산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회사들도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특별히 차별화되는 특별한 포인트 이것은 그렇게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저는 뭐 1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네, 반발하셨네요. 네. 너무 긴 것 같아요. 질문이 길어서. 제가 답변해야 할 것은 못해가지고. 너무 많은데. 네네네. 우리 과감하게 한번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MC님 복장을 보니까 권투 파이터 수준인데. 그걸 제가 빨리 복장은 짧아주셔야 파이터인데 되지 아직 않겠습니까? 많이 파이터가 안 돼가지고 네.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포인트 당연히 잡아야죠. 이 회사만의 강렬한 포인트는 아까 삼성 LED의 독점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기술력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대표 기업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회사에 대한 기본을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회사가 새로운 성장 산업에 진출을 아주 빠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 네. 대한 가치를 높게 보는 것은. 네. 그게 이제 플립칩 검사 장비라는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 개발해서 지금 해외 쪽에다가 수출이 막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네. 태양광 쪽도 지금 흑격이, 특히 태양광 쪽에서는 대한민국 태양광에서 지금 1위가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입니다. 굉장히 태양광을 적극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중점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기술력이 인정도 받고 있고 시장을 넓히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슴 포인트가 태양광 부분이에요. 역시 태양광 부분은 사실 외형 성장이 충분히 예.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라운드 끝을 내볼게요. 2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Round 2. 네, 2라운드는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일단은 수급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우호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2라운드 우리 투자 포인트 아니던가요? 네, 2라운드입니다. 예. 이제 기술적으로. 자, 수급적으로. 우선 그 CEO의 철학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아, 네. 이 CEO가 어쨌든 학벌도 좋지만은 모토가, 기업의 모토가 존경하는 기업을 만들자. 대충 보면은 사기 처가 중에 망하는 기업이라든가 네. 또 코스닥에서 망가지는 기업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근데 그 망가지는 기업들 회사의 기업 모토를 보면은요. 뭐 대박을 터뜨리자. 네. 아니면은 뭐 매출액에서 세계 최고 기업이 되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모토는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자.
이런 회사들이 보면 잘 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지금 원전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광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죠. 전 세계가 아마 태양광은 무지 늘릴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태양광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른 매출을 이 회사가 거의 연도별 100% 이상의 성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또 하나의 강렬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정된 거래 기업, 아까 보였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지금 한 22%. 이게 재작년에 영업이익률이 9%밖에 안 됐어요. 9%에서 22% 이렇게 1년 급격히 새에. 증가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올해는 얼마가 될 것 같으냐 하면 최소한도 25% 이상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부가 가치 쪽인 태양광 장비 쪽하고 플립칩 장비 쪽에서 매출이 확 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은 느는 게 틀림없고 원래 매출도 상당히 30, 40% 이상 늘기 때문에요. 매출액이 늘면 이 회사는 이익이 급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 지금 수급적으로나 기술적인 차트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차트가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이 되고 났을 때 14,000원에 이제 상장이 시작됐어요. 네. 신규 등록주입니다. 작년 원래 1월이죠. 신규 등록주인데 공모가가 7,000원인데 14,000원에 대해서 18,500원 고점을 찍고 주구장창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밑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한 단계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 때문에 슬슬 올라와서 그러네, 슬슬 쌍바닥 올라가네요. 이렇게 찍고요. 네. 이동평균선이 몽땅 이제 뭉쳤죠.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인데 위에 요 그래프, 선그래프를 보시면은 역시 기관들을 좀 팔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계속 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네. 그래 사기 시작했고 이 수급 구조상에서 보면 지금 지배 구조상 최대 주주가 한 28% 갖고 있는데 벤처 투자했는 일반 기업들 쪽에서 한 3.9%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모 참가했던 거, 요 물량들이 지금 나와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네. 그 물량 소화를 거의 이제 마감한 상태인데 그 물량 누가 받아줬냐?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죠. 외국인의 수급이 역시 좋네요, 소장님. 예. 예, 외국인 수급, 지금 몇 주 안 됩니다. 외국인 사는 게. 이걸 가지고 외국인 수급이라고 이런 붙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아주 그 미세한데, 이것은,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의미를 달 수준이 아닌 것 같고. 네. 이렇게 좋은 주식을 그러면 상장하고 계속 사야지 외국 기관들이 왜 야금야금 파느냐 이거예요. 지금 계속 팔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개인들만이 지금 사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기관이 밥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계속 거기다가 팔아치우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상장 초기 6개월 동안은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종목을 뭐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다. 왜냐하면 상장 초기에는 대부분 증권회사들이 자기들한테 수주를 받기 위해 가지고 비싸게 매겨가지고 비싸게 팔아줄 테니까 우리한테 달라 이래가지고 요새는 대부분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IPO라는 게 It's probably overpriced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초기에는 대부분 과대평가되어 있는 게 10중 8구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지금 상장하자마자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기관들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쓰다가 지금 개인들이 받는다는 것은 지금 너무 이러다. 지금 이게 6개월은 잠시 지나야 됩니다. 이해를 지키셨네요. 이제 그거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박 소장님은 참 중요한 포인트 잘 얘기 잘하네요. 참 찝어서 잘하는데 그거 때문에 18,000원에서 7,000원대까지 빠졌잖아요. 폭락을. 그래서 3분의 1토막 났으면은 그 불쌍한 개미들 다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팔 만큼 다 팔았죠. 네. 이 18,000원짜리가 7, 8,0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못 판 기관이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 멍청이지. 다 팔아치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매도 말씀이죠. 압력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7,000원대에서 9,000원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제 바닥에 조금 올랐지만 지금 상바닥 찍고 이동평은 다 뭉쳤어요. 그리고 기업 내용은 무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상바닥을 찍었다는 됐다. 이렇게 논리인데요, 볼수 있습니다. 소장님? 예. 예, 상바닥, 지금 현재, 바닥 모양을 만드는 것은 차트 모양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아직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아직 못합한 물량을 마지막으로 팔려고 호시탐탐 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6개월 정도 충분히 좀 시간이 길어져야 이게 완전한 바닥을 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섣불리 지는 네. 걸.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그럼 18,000원짜리가 7,000원까지도 3분의 1토막이 되도록 못 팔았는 기관은 멍청한 기관입니까? 그 다음에 동작이 느린 군뱅이 기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관들은 또 영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올려가지고 조금 오히려 사가지고 개인들한테 매수세를 유발했다가 다시 또 재차파는 그런 그 매매 패턴도 흔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바닥 아까 이중 바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형 바닥이면 이중 바닥보다 더 신뢰성이 높은 사실상 그렇죠? 굉장히 좋은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요걸 조금 완성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 소장께서 그 부분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관이 좀 사갖고 다시 파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기관 수급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주구장창 팔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뭐 다시 팔고 이랬는 흔적은 안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라운드 1, 2를 다 해봤는데 최종 결론은 잠시 후 라운드 3에서 해보겠습니다. Round 3.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텍 플러스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최종 결론을 좀 짚어볼게요. 일단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두 분의 얘기를 또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먼저 대표님, 네. 최종 결론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요점을 얘기해 주세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만 대표이사의 도덕성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기업 내용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건데 우선 대표이사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다. 여러 각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성장성도 봐야 되는데, 네. 테마도 이 메가 트렌드에 따라가고 있죠.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조류, 여기에 딱 적합하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회사의 수익과 비용 구조인데요. 네. 매출액이 급증하면 이익이 급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퍼를 뭐 15배, 20배까지도 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퍼가 한 8, 9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시장 평균 퍼가 안 되죠. 따라서 이런 주식들이야말로 뭐 주가가 만일에 샀는데 조금 밀리더라. 그럼 더 사야 되겠죠? 걱정하실 필요 없이 충분히 사도 좋겠다. Time 이렇게 over. 생각됩니다. 일단은 타임 오버됐네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슬픕니다. 소장님. 예, PR이 8, 9배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PR은 원래 예상 실적 기준 PR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 어디까지는 실적 기준 예상이다. PR은 네. 이미 12배를 넘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IT 부품업체 또는 그 기자재 업체로서 PR을 10배 이상 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예상 PR 8, 9배는 다른 기자재 업종도 비슷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 회사의 특별한 고성장 메리트를 주기는 좀 부담스럽다. 저는 특별하게 고성장 프리미엄을 줄 만한 가치는 아니다. 물론 이 회사의 뭐 저가 수준에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고성장 역시 프리미엄 타임 오버 됐습니다. 시간이 제가 참 민망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정말 짧게 한 번씩만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먼저 소장님, 정말 짧게. 예. 결론. 예, 이 회사는 매우 좋은 종목이고 네. 주가도 거의 바닥 수준에 나왔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상승 여력이 특별하게 고성장 프리미엄을 지나치게 주는 것은 좀 저는 경계한다. 이것은 하나의 그 사이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고성장 영역에 점수를 주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어쨌든 상승 여력은 상당히 저 점수에서 네, 접근할 고성장 만하다. 프리미엄 공감을 가치는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조금은 곤란해도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이시고 대표님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이 회사가 반도체에서 출발해서 태양광까지 아주 잘 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성장 업종이고 대표회사의 역량이 탁월하다 하는 관점에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 기술 끝이 났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이녹스에 이어서 오늘은 또 인텍 플러스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에이스 해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